안녕하세요, 엉클양입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나요? 엉클양이 어렸을 때 어른들이 묻는 너의 꿈은 뭐니라는 질문에 저의 꿈은 과학자예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 꿈은 대통령이라고 하죠. 하지만 자라면서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포기하거나 꿈이 바뀌게 되죠. 어렸을 때 꿈을 갖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코칭을 해주는 어른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흔한 말로 비전 제시라고나 할까요? 이런 많은 성인이 갖고 있는 꿈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꿈이라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프레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꿈이라는 단어를 목표로 바꾸고 목표의 의미를 이루어질 꿈이라고 인지하면 어떨까요? 버킷리스트 같은 것도 괜찮겠네요. 저 역시도 이루어질 꿈이 몇 개 있었습니다. 몇 개는 이뤘고 몇 개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질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 목표는 아닙니다. 구독자분들 중 최종 목표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인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엉클양의 가장 큰 목표는 제가 설계한 건물을 제가 시공 감리를 하고 완공하여 제가 직접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목표가 누군가에게는 엄청 작게 느껴질지 몰라도 저에게는 큰 목표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본을 만들기 위해 무인 가게도 창업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엉클양이 구독하고 있는 대부분의 채널이 자기개발 채널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최근에 엉클양은 제가 몰랐던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그동안 관심은 있었지만 실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동기부여를 받고 열심히 공부했고 반복적으로 도전하여 작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즉, 누군가가 유튜브 채널에서 비전을 제시하였고 자신감을 불어넣은 거죠. 어렸을 때와 다르게 요즘은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내가 모르는 분야도 도전해볼 수 있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자신을 바꾸는 방법이 독서로부터 시작돼서 유튜브에서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제가 알게 된 언러닝이라던가 자기암시 이론은 유튜브로부터 체득한 경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실행하지 않는 자신을 바꾸는 방법 중 자기암시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엉클양은 자기암시를 우연찮게 래퍼 스윙스의 채널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에 대해서 관련 컨텐츠를 섭렵했습니다. 일단 이론도 중요하지만 나도 해봐야지 하고 무작정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내가 되고 싶거나 갖고 싶은 수식어를 적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본인의 목소리로 녹음을 합니다. 세 번째로 틈날 때마다 반복해서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묘한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던 내가 이제는 그런 사람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실패했거나 좌절할 때마다 녹음해 놓은 자기암시를 듣습니다. 자기암시의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쉽게 포기하는 습성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감과 관련된 자기암시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실패가 두렵지 않아. 실패 끝에 결국 성공할 거라는 걸 알거든. 나는 실패를 환영해. 나는 가끔 실패 없이 성공하기도 해. 실패는 나를 계속 발전시켜. 나는 실패를 많이 할수록 결국 더 크게 성공해. 나는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그것을 극복해내. 나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속 발전해. 실패했을 때 아무도 칭찬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 자신을 칭찬해. 나는 실패할까봐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실행해. 나는 실행 그 자체야. 나는 작은 성공을 이루었다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성공해. 나는 다른 사람이 못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해내. 저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 이지성 작가가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서 말했던 생생하게 꿈꾼다라는 이론과 자기암시를 함께 실행했는데요. 좀 우습긴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생생하게 꿈꾼다는 이론을 이용하여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시작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데요.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자기암시를 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1차 목표는 거의 이룬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답습이 잘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구타를 당하면서 그것이 너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배워왔다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똑같이 그러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육아교육의 황태자 오은영 박사님도 말하셨죠. 교육의 답습을 자신에 대해서 끊으려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엉클양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4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요.
구타가 너무 끔찍할 정도로 심해서 아이들 얼굴이 멍들고 뺨을 잘못 맞아서 눈에 핏줄이 터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양쪽 귀를 잡고 들어올린 다음 빙빙 돌려서 내팽개쳐지기도 했죠. 학교에 가는 것이 공포였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드라마 DP가 따로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1993년도에 어떻게 그런 선생님이 재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존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처맞는 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나랑 친한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제가 아끼는 사촌 동생들에게 뺨을 툭툭 때리는 식으로 애정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작은아버지께 엄청 혼나고 나서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엉클 형이 판단한 건요, 내가 배웠던 교육이 100%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언러닝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자기 암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솔직히 180도로 바뀌긴 힘들고 예를 들어 이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떼쓰거나 울 때 버럭 화를 내거나 엉덩이를 때렸다면 자기 암시 후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정을 컨트롤하며 아이들의 언어로 설득하는 것 정도? 사실 이것도 많이 힘들긴 해요. 세 번째는 실패해도 계속 도전해서 결국 성공하게 되는 횟수의 증가입니다. 자신감에 관한 자기 암시를 많이 하면서 예전에는 한두 번 실패하면 포기하던 태도가 이제는 한 10번 정도 실패해도 계속 도전하는 태도로 변화되었으며 결국 성공하는 횟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성과는 소액 경매 입찰 도전이었으며 11번 만에 입찰 끝에 낙찰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마 예전에 저였다면 한두 번 실패만에 포기했었겠죠.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듭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죽이고 있다는 루머가 돌 정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버텨나갈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바꿔볼 것인지 말입니다.